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인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인 판다스는 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요. 1차원 데이터를 우리는 시리즈라고 부르고 2차원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데이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엑셀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보니까 name, math, eng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명의 학생의 이름과 수학, 영어 점수가 있는 이러한 데이터, 2차원 데이터가 되겠죠. 이것을 판다스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엑셀 데이터를 직접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수작업으로 직접 이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 데이터를 지금부터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는 가져와야 되는데요. 가져오기 위해서 import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import라는 명령은 특정한 모듈을 가져오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다스라는 모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 판다스 이렇게 6글자를 전부 다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줄여 씁니다. 그래서 PD라고 일반적으로 줄여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판다스라는 지금부터 모듈은 PD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다스 안에 있는 즉 PD에 있는 2차원 데이터 즉 테이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 안에 괄호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요.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데이터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게 되면 이러한 형식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name이라는 게 있고요. name은 문자기 때문에 양쪽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 name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트로 대괄호로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 math가 있죠. 이건 제목이 되겠고요. 컬럼 이름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g가 있죠. eng가 이렇게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양쪽에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안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즉, 이 중괄호의 의미는 파이썬의 딕셔너리가 되는데요. 이 딕셔너리는 제목 이름,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제목 이름, 실제 데이터, 제목 이름,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딕셔너리에서 이제 키값 이러한 부분을 value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컬럼 이름과 데이터의 묶음을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다가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이 결과를 어디 변수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약자를 써서 df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실제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df를 출력을 해보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러한 엑셀에 있는 이 데이터가 실제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죠. 단 여기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0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돼 있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우가 1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1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0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 요게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어떤 컬럼만 추출을 해서 그것을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우고 코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컬럼만 뽑아 오도록 하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이름이 현재 DF잖아요. 그래서 DF에서 그 안에 있는 수학이라는 컬럼만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바로 출력을 해 볼까요? 그래서 프린트 해서 출력을 해 보면 전체 데이터 중에 여기 이제 DF가 되는데요. DF 중에 수학만 지금 별도로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DF는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데 요것은 하나의 컬럼만 뽑아왔으니까 1차원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스만 뽑아온 것은 이제 시리즈가 되고 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컬럼만 우리는 뽑아와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컬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수학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avg라는 math avg라는 변수에다가 수학의 평균 점수를 넣겠다. 그러면 df에 math만 뽑아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50, 60, 10, 20이라는 요 데이터만 여기에서 뽑아온 것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4명이니까 4로 나누게 되면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해서 매스의 avg를 만약에 출력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별도로 4로 나눴네요. 그래서 50을 4로 나눴고요. 60을 4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것의 합을, 즉 수학점수, 모든 학생의 수학점수의 합을 구해서 나누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즉 매스의 수학점수의 합을 구하는 루틴이 중간에 빠져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4로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요 수학점수, 즉 요 시리즈 1차원 데이터를 요 sum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들을, 즉 수학점수의 합을 구해서 학생 수가 4명이니까 4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57.5가 됩니다. 즉 50, 60, 120의 합을 구한 후에 그걸 4로 나누니까 57.5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걸 4라고 하는 것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학생이 여기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 학생의 데이터의 어떤 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4라고 고정하지 않고 이 학생의 수를 가져다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함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즉 len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은 length, 길이라는 것의 약자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 안에다가 우리는 뭐의 길이요? 매스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즉 매스의, 즉 수학점수의 전체 합을 구한 후에 그 수학점수의 개수로, 즉 학생 수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데이터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해서 쓸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데이터 프레임을, 어떠한 데이터들의 집합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특정한 컬럼만 우리가 뽑아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했는데요. 만약에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잠시 멈추고서 직접 한번 여기다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똑같으니까요. 루틴이 똑같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해 가져다가 붙여놓고 수학 점수가 아니라 이제 영어 점수라고 변수 이름을 바꾼 후에 각각의 컬럼 이름을 쓰겠죠. 그래서 eng의 합을 구하고요. 또
ENG 안에 있는, 즉 영어 점수의 개수를 구해서 그것을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네, 영어 점수의 평균 점수는 75점이라고 이렇게 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블록으로 우리가 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